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45년 국내 주식시장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숫자를 새로 썼습니다. 자, 올 한 해 지금 2026년 주식시장이요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뭐 붉은 말처럼 거의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요 이 상승 전환을 또 하면서 4,900선으로 지수가 또 회복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 권혁주 평론가. 네. 일단 주식시장 한번 진단을 좀 해봐 주시죠. 현재 얼마나 올랐어요? 정말 뭐 불장입니다. 불장. 정말 불장인데 이게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 작년 딱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1월 21일에 2,518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4,909포인트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93%나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달 상승률을 보면 19% 오른 거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만 16% 오른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엄청 보시면 올랐네요. 되겠고 예. 무엇보다 속도가 역대급입니다. 우리가 보통 4,000에서 4,500 됐을 때가 2달 반 걸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4,500에서 4,900 될 때가 2주 만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엄청 빠르게. 네, 올랐어요. 엄청 빠르게 예. 지금 주가가 치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 중심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주를 예. 이끌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차 네. 예, 이렇게 이제 휴머노이드 때문에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주시장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으로 거의 뭐 속도까지 역대급일 정도로 지금 불장인 우리 코스피 상황을 진단해 봤다면 자,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 아니, 지금이라도 나 이거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특별하게 그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을 상당히 오래 지켜본 우리 전문가 분들 모셨으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염승환 이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염 이사님 별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2020년에 동학 개미운동 이거를 일으켜서 개미들의 아이돌로 불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동학 개미 운동이 뭐냐면 자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자 코로나 시기에 자 이랬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 매도 공백을 또 메우면서 한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그때 그 현상의 한가운데 계셨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쭐게 별명이 염블리예요. 네. 네, 왜 염블리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예. 이제 아침마다 이제 주식시장에 개장을 하면 좀 네. 설명을 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면 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친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네, 그래서 이제 좀 친절하다는 느낌에서 어떤 분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게 갑자기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블리라는 별명이 그때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특별하게 또 이제 염블리 이사님과 함께 네. 주식시장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5천 언제 돌파합니까 이거? 그래서 사실 지금 4,900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좀 빠질 줄 알았어요. 이 그린란드 악재가 좀 있잖아요. 최근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유럽이 좀 안 좋으니까 예. 보통 이러면은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오늘도 올려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시장이 정말 세긴 세구나. 근데 보통 이런 또 어떤 고지라 그러죠. 우리가 네네. 보통 4천, 5천. 그게 어쨌든 그런 고지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좀 빠져야 될 때도 올라버리면 단기간에 돌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여기서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이 정말 너무 극한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1월 안에는 한번 좀 터치하러 가지는 않겠냐 그래요?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6천도 예상하세요? 아니 언젠간 가죠. 언젠간 가는데 그게 이제 언제 가냐의 문제고 네.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숨차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6천도 가겠지만 너무 뭐 6천이나 7천에 그걸 매몰되지 마시고 예. 5천까지 너무 급한 속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렇죠. 뭐 포모 현상이라고. 맞아요. 하죠. 네. 그럴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늦었다 뭐 이렇게 빠르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 내가 좀 이렇게 지금 혹시라도 남들은 다 수익 내는데 나는 못 내서 예. 포모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시장도 좀 더 보시고 네네. 어차피 5천 넘는다고 6천 바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예.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릴 때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 오히려 내가 어떤 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네네. 하는 게 중요하지. 단지 그냥 언젠가 6천 가겠지, 7천 가겠지 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저는 좀 냉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5천이 될지 뭐 6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연불리 네. 이사님의 개인적인 또 전망이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바로 초보 주식 투자자들의 대표로 나오셨어요. 유인경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요새 그걸 주식 어린이라고 해서 네. 주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식 문맹이라고 해서 주맹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가 읽은 철학책이나 제가 어디 재능 기부한 건 하나도 관심 없고 네.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누군가의 또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주식을 샀다가 흔한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절제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작년 초에 엄마 이제 삼성전자 정도로 사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왠지 마음이 동해서 샀다가 제가 좀 조막손이에요. 네. 그래서 살짝 샀거든요. 그 연분리께서 5천도 돌파한다니까 저희 그 어리석은 예. 작은 손이 너무 부끄러워지고요. 그렇군요. 많이 네. 사둘 걸. 그러나 어쨌든 사뒀던 시점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을 이렇게 응원해보긴 처음입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뭐 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또 경험이 있지만 또 쓴 경험도 또 개인적으로 네. 갖고 계시고 자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요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수익률로 화제가 된 바로 이분이요. 누님, 그 주식 하세요? 하이닉스? 그 주식 있으세요? 난 손해는 안 봤어. 바로 전원주 선생님입니다. 그 뭐 손해를 안 본 정도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수익률이요. 전원주 선생님이 기록하신 게 600%. 와. 아니 이 정도면 투자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예. 뭐 투자의 신이신 거죠. 사실 적어서 나온 600%는요. 일단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원주 씨가 가지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일 거예요. 네. 하이닉스만 본다 그러면 더 드라마틱한 아마 수익률이 나오셨을 그쵸.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2011년도에 2만 원 주고 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2만 원대. 근데 그때가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있기 전, 한마디로 하이닉스만 있을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인수하기 전이었는데 그럼 2만 원대의 주식을 샀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오늘 이제 2시 기준으로 보면 73만 6천 원이 됐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예. 보면 74만 원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2만 원이 74만 원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3,600%입니다. 와. 그렇게 그래요? 따진다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틱한 어떤 수익률이 이제는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12시 기준으로 73만 6천 원. 이게 예. 2만 원대 매입가.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원금 대비해 보면 37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습니다. 아예 그 유희교 평론가님 방송에서 자주 뵀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원주 선생님 그 투자의 고수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짠순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짠순이냐면 그 며느리와 같이 네. 카페에 가서도 차 한 잔만 시킵니다. 나눠 먹자고. 아 그러시군요. 네. 절대 그 낭비 안 하시고 제가 이제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요. 네. 이 귀걸이 제가 남대문 시장에 샀어요. 아. 그랬더니 전원주 선생님도 많이 사가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70몇만 원짜리 주식을 엄청 갖고 계시는 부자가 귀걸이를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에 연예인이 엄청 절약은 하시는데 예. 주식에도 투자를 하시지만 그러나 짠순이라고만 욕할 수가 없는 게 몸에 좋은 홍삼은 꼭 드시고 계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부러움을 사고 계신 연예인이신데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요. 그런데요 이분이 올린 또 주식 수익도 화제입니다. 나는 이미 45,000원에 담았어. 45,000원에 한 7년 전에 담았어. 7년 전에 담았다고. 오래됐네.
아니 이거 4만 5천 원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안 팔았으면요? 그렇죠. 안 팔았으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4만 5천 원이었으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2020년 한 5월쯤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난 다음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이제 회복할 쯤이었거든요. 그때군요. 예. 네, 그때 이제 4만 5만 원에 샀고 그러면 오늘 이제 봤을 때 12시 기준으로 삼성전자가요. 지금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 14만 7,800원. 그러니까 수익률로 본다 그러면 201%고 종가로 보면은 14만 9,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수익률이 무려 204%입니다. 와.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한 3배 네.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구라 씨가 그 당시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 현재 자산은 이제는 3억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난 지금 수익률을 아마 기록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팔았을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장기 네. 투자에 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분들의 투자 방식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것도 슬슬 궁금해지거든요. 이 전원주 선생님이 직접 최근에 이제 한 방송에 나와서 나의 투자 방식이다라면서 공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집값이 21배나 상승하셨어요? 부동산 올라가다 샀어. 싸게도 샀는데. 아, 옛날에?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오르더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라. 모으는 재미를 가져라. 쓰는 재미보다. 뒷골모아 태산이다. 예. 내 18번이야. 자, 물론 우리 이게 집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실 전원주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뭐 투자의 노하우 이런 게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객장 가서 정보를 좀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여윳돈 투자하고요. 일확천금 나 이런 거는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결국에 뭐 장기 투자의 최고의 성공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투자 방식 좀 우리 염블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너무 정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 투자해야 된다, 좀 나눠서 사라, 또 괜찮은 기업을 또 공부해야 된다. 근데 또 객장에 가셔가지고 그런 정보를 또 얻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정보 얻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정보 얻기 너무 쉽죠. 네. 정보가 너무 또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공부만 해도 정말 고급 정보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엔 정보가 너무 이제 이 풍부한 시대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 시대에 저런 이제 좀 희소한 정보를 또 얻으려고 되게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셨는데 주식 투자에서 결국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기업이죠.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런 삼성전자 아까 김구라 씨도 그렇고 네. 정원주 씨도 SK하이닉스라는 이런 좋은 기업을 샀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기업을 무턱대고 그냥 장기 투자했다면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가 또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네. 근데 전원주 씨가 말씀하신 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이 기업이 좀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놓고 그냥 장기 투자 하려니까 네. 그냥 냅두자. 이건 정말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원 씨의 예. 말에 저는 정답이 다 들어있다. 아. 예,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좋지만 예. 그거에 우선되는 건 그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장기 투자만 하는 건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마냥 묻어두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게 제일 가능성도 위험해요.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저런 뭐 뉴스가 나오면 이거 팔까 말까 흔들리잖아요, 사실. 당연히 흔들리죠. 삼성전자만 해도 그게 5만 원 막 내려간다 할 때 사망전자라고 했었어요, 삼성전자를. 당시 그래서 그랬죠. 예. 너도나도 막 던지고 팔고 했었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올 뭐 정도로. 전문가들이 예. 여윳돈 투자해라, 뭐 조금 더 장기 투자하라는데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런 말은 그냥 교科서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무리 있어도 저는 주식을 고수라고 하는 분들은 예.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여유 있게 놔뒀는데 뭐 조금 떨어졌어 올랐어 이 정도라서 지금 정말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 절대 안 되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아무리 연볼리라고 해도 좀 야단을 좀 쳐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만. 염블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이제 결국 중요한 게 자기 다 그 재산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돈은 내가 어쨌든 좀 써야 되는 자금인데 그거 아껴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사정은 저는 좀 다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주식 투자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고 함부로 내가 투자했을 때
잘못된 기업을 투자하면 굉장히 큰 화를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투자하기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려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본인이 먼저 좀 이게 준비가 돼 있는지, 기업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좀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또 뉴스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도 본인이 기업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게 SK하이닉스도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3년 전에 거의 한 10조 까먹을 뻔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엄청난 돈을 벌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공부가 좀 돼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주식 어쨌든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좋아진 지금 이 상황에서 대장주는 사도 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등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결국 이 기업들이 왜 올라갈까요? AI죠. AI고 현대차도 올라가는 이유가 최근에 뭐 아시겠죠? 로봇이 세상을 바꿀 것 같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꾸거나 실제 바꾸고 있고 그걸로 돈 버는 기업들의 시장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또 포진돼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결국엔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을 이끄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이런 1등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이끌 것 같고 이들이 무너지면 결국 시장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주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주를 자꾸 찾으세요. 1등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종가를 내는데 항상 이제 너무 또 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안 간 것도 주변주 막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안 간 거 중에 또 제2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봤더니 잘못한 폭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1등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음에 1등주가 누가 될까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이고 투자는 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저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원주 또 김구라 씨처럼 대장주 기업에 장기간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투자 방식이요 조금 더 다르게 또 다른 투자 방식으로 즐기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장동민 씨 얘기인데 하루 겨우 30분 투자로 수익률이 무려 1,600%라는 건데 아니 어떻게 투자했길래요? 저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를 하셨다 본인 입으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는 뭐냐면요. 일단 짧은 시간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사실 이제 단타라는 게 아까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가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급만 보고 그다음에 호재 보고 악재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단타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민 씨는 어떻게 하느냐? 8시 반이 되면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시 되면은 시초가 보고 시초가 보니까 호재 때문에 좀 오를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는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기록하면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딱 30분만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장동민 씨가 똑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하고요. 일반 분들이 사실 이 단타 따라가다가 시초가 대비 뭐 갭상승, 갭하락 보고 쫓아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보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이고 단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단타라는 게? 위험하긴 하죠. 되게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역시 단타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 단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사실 저는 장동민 씨랑 예전에 한번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때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그 단타를 했다. 그래서 그때 돈도 꽤 벌었고 근데 결국엔 자기 생활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장동민 씨만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그 장동민 씨가 그럼 잘 됐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다 알려줘요. 따라한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슈퍼게이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줘도 올려줘도 아무 필요가 없대요. 본인 걸로 소화가 불가능하대요. 그건 그 사람만의 노하우니까. 그래서 누가 잘 돼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습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또 수익을 얻는 거는 아니겠죠. 최근에 주식 투자에도 실패를 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대충 주식으로만 날린 돈은 총 얼마예요? 지금 통장에 25억에서 4억 5천 남은 나라요. 25억에서 4억 남은 거예요? 주식으로 21억을 날린 거예요? 바로 방송인 조용구 씨 얘기예요. 사연을 이렇게 털어놓으셨는데 주식 투자로 마이너스 20억 참 안타깝습니다. 이윤경 평론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내분을 만났는데 기침만 해도 사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속이 상하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심으로. 예. 왜냐면 조용구 씨가 진짜 성실한 연예인이고 또 아주 굉장히 착한 남편인데 너무 귀가 얇아요. 가까이서 또 투자를 보셨군요. 하기도 하고 예. 누가 다이어트라면 또 다이어트 해갖고 또 폭삭 망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해서 근데 사실 말이 쉽지 20억을 모으기 위해서 출연료라든가 이런 걸 몇 년이 걸릴 거기도 한데요. 뭐 조용구 씨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최홍림 씨의 경우에는 뚝 떨어졌다. 이게 최저가인 것 같다 해서 투자만 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오르지가 않아서. 그분도 엄청나게 큰 돈을 잃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아무리 호황이어도 낭패를 본 분이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사실 이런 실패담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개그맨 지석진 씨와 박명수 씨인데요.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주식을 샀다. 근데 어느 날 증권사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인 박명수 씨는요. 사우나에서 만나신 분이 주식을 추천해줘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런데 1년 후에 또 상장 폐지됐다. 이건데 공통점은 이제 사실 일면식이 거의 없는 잘 모르는 분의 얘기를 듣고 했다가 상장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솔깃해 보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 자기가 또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진짜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 좀 이제 초기에 입문했을 때 저런 부분 때문에 저도 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상장 폐지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남의 말 듣고 네. 하다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본인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좋을까? 여기 찾아보면 쉽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 좀 공부를 해서 하면 좋은데 전혀 생판 모르는 분한테 그냥 옆에서 들리는 소리 이거에 의해서 그냥 주식 투자를 하고 거기에 큰 돈을 넣는 거는 정말 저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떻게 좀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것처럼 내가 좀 기업이나 이런 공부가 좀 어려우면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미국의 뭐 S&P 500이나 코스피 200 여기는 사실은 상장 폐지가 없으면 지수가 상장 폐지될 수는 없거든요. 네.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꾸준히 시장은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어떤 좀 그 가벼운 말을 좀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한번 조언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주식 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공을 할까? 이제 연블리 이사님을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한번 투자 방식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소위 이런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띄워드릴까요? 주린이를 위한 연블리의 조언. 첫 번째. 주식은 동행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에 대한 투자예요. 아까도 이제 계속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이제 이건데 주식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또 지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오르고 당연히 지수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자기 능력별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기업인데 분석도 안 됐는데 그냥 아까도 뭐 이 실패 사례들이 몇 번 나왔죠. 공통점이 그냥 너무 기가 얇아서 네. 투자하는 경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하고 그 기업이 공부를 했을 때 네. 내가 사업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동업하는 거, 기업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시고 항상 검증하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조언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런 조언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시하라. 이것도 짧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키아라는 기업이 휴대폰 1위였죠. 네. 애플 아이폰 나오고 사실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등이고 돈 많이 버니까 현재가 좋으니까 투자했으면 변화에 내가 대처 못하고 아이폰 나왔는데도 1등 하겠지 했으면 그냥 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변화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지
그런 걸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조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요. 세 번째, 세상은 계속 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세상은 절대 안 망하거든요. 근데 망할 것 같아요.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왠지 세상이 망할 것 같았고 그런 위기들이 좀 몇 번 오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그때마다 망할 것 같아서 주식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거든요. 세상은 절대 안 망한다. 살아남고 또다시 성장한다. 그 후로도 실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를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식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은요. 이분 목소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들어볼까요? 타렌트실에 또 써붙여. 뭐라고요? 작은 옷은 전원주에게, 용료 옷을 내가 많이 뺏어 입지. 야단을 맞으면서 뺏어 입어. 빨래도 세탁기에다 급할 때 많이 홀 때문 넣고 손으로 다 빨아. 헹군 물이 이만큼이잖아. 그거 터서 이제 다 이거. 한방에 그런 건 없어.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 지금부터 액팅 같아. 네, 세 분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